앵그리 윤 선생 부동산입니다. 11호 대책 이후에 비규제 지역에 대한 청약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옆세권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엄청 몰리고 있고요. 또 일부 투자자들은 부산, 대구, 울산까지 이렇게 원정 투자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 대한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김포 풍무역 프루지오 더마크 같은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방문객만 2만 5천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줄을 서가면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고요. 부산의 해운대라든가 수영구 같은데, 대구의 수성구, 울산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원정 투자자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매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11호 대책이 이제 수도권 전역을 3중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 전역하고 경기 12곳, 여기에 이제 조정, 투기, 토호, 세 개를 한 번에 해버린 경우입니다. 민심은 약간 흉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너무 과한 그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소수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할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정부의 편을 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출이 이제 70%에서 40%로 되고요. 또 DTI까지 가야지만 사실은 40%도 아니고 그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이.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 중과되고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고 또 전매라든가 청약 같은 게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를 봉쇄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비규제 지역에 그 실소유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리, 남양주, 군포, 화성 이런 지역은 벌써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져가지고 거의 1, 2%씩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전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마침 이 지역에 그 분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70%의 LTV를 적용받아서 중간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잔금 대출 같은 것들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도 이제 그 보통 건설 후 3년이니까 입주할 시점 돼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도 있겠습니다만 투자 개념으로도 많은 접근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약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 중에서도 실수요자면서 무주택자한테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눈에 좀 보이는 그 주요 분양 단지를 라인업을 해보면요. 일단 아까 2만 5천 명이 몰렸다는 김포 풍무역 프루지오 더마크가 위치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양 자이 헤리티온입니다. 여기는 이제 명왕역이라는 데서 도보권인데요. 또 GTX 계획도 있고 교통 호재가 많은 곳이라서 이 지역도 관심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용인 프루지오 테크밸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도체 그 클러스터가 인접한 곳이라서 직주 근접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대방 디에트르 5, 6차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옥정 중앙역이 이제 7호선 연장되면 이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산 세교 쪽에 더샵 아크시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청약 통장이 불필요하고 또 세금 부담이 굉장히 작은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도 대가구이면서 인하대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곳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2020에서 21년도에 비규제 지역에 이제 광풍이 한번 일었다가요. 꺼지기 시작할 때는 이곳이 제일 먼저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를 보시고 중간에 마이너스 피로 파시는 분, 또 청약을 취소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물론 이제 금리는 앞으로 하향으로 갈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만 그래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교통망이라든가 본인의 생활권, 또 가격 같은 것도 잘 꼼꼼히 확인하셔서 청약을 하셔야지, 이럴 때 청약에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다른 누가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으로 달려가다가는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심리전에 휘말려서 이렇게 청약을 하시다가는 피해 볼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이제 공급이 쭉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많은 곳이 양주, 파주, 김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평택이나 오산까지는 사실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안양 자이 헤리티온 같은 경우까지는 한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서울은 막혀버렸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길은 열린다 이런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지금 이제 굉장히 몰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가실 때는 장기 투자를 가능하신 분만 청약을 하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결국 수도권 수요가 이제 비규제적으로 이동을 하고 풍선 효과로 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어느 시점에선가는 한번 꺼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특히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해서 입주하는데 보통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3년 뒤에 부동산의 어떤 그 흐름을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을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과열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투자를 하실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와중에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 그다음에 교통망 확보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예정이 돼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큰 실패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자리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라든가 접근성, 그다음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관심 있는 지역에서 절실히 원한다면 2순위, 3순위에서도 하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곳저곳을 마구 해가지고 청약 통장만 날리는 게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